네, 안녕하세요. 보육교사론과 인성, 보육교사 인성론, 네, 두 번째 2주차 2교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지난 1교시에 보육교사의 권리 이야기를 했고요. 네, 오늘은 보육교사의 의무 부분입니다. 네. 보육교사는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네, 그런데 보육교사의 직무 특성에 따른 의무는 교직의 본질인 전문성, 공공성, 근로성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문성에 있어서 의무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연수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 저희가 연수가 있죠. 교직원 연수. 그래서 연차별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의 특성상 지켜야 할 보육교사의 윤리, 강령, 준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공성에 있어서는 저희가 보육교사는 운영과 관련된 위법이나 부당행위 및 비리에 있어서 청렴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는 전문성, 엄격한 표준 유지의 의무, 자질 및 표준 유지와 발전을 시킬 연구, 연수의 의무, 윤리 강령 준수의 의무이고요. 두 번째 공공성은 신분상의 의무, 품위 유지, 청렴의 의무, 정치 활동 금지의 의무, 집단 행위 금지의 의무, 성실 직무상의 의무로는 저희가 법령 준수의 의무, 그리고 복종의 의무가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3조에 따르면 보육교직원의 책무, 그리고 제22조 2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 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에 보육교사의 성실 의무와 직무상의 의무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최소한의 법적인 의무는 정당하게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고 아동학대나 방임을 하지 않으며 명의 대여를 하거나 중대한 과실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일단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아동학대를 발견할 시에는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근로성은 시민의 기본 의무, 그쵸? 근로조건 준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 보육교사나 저 또한 교직에 있는 자로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아동학대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및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즉시 112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신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야 되고요. 또한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하거나 아동보호시설에 근무하면서 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네. 네, 보육교사의 의무입니다. 보육교사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대해서 특례법에 따라서 신고의 의무가 있죠. 최근에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2015년 1월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 행위의 처벌 강화, CCTV 등 영상 정보 처리 기기의 설치 의무화, 부모의 연락권 보장 등을 담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표 2-4를 보시면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안 추진 방향입니다. 비전은 아동학대 근절로 부모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집입니다. 목표는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 인성과 자질을 갖춘 교사, 부모가 참여하는 열린 어린이집, 단기 과제는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거였고요. 첫 번째는 아동학대 처벌 강화 및 피해 아동을 지원하는 거, 두 번째는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CCTV 설치 의무화가 있었고요. 첫 번째는 CCTV 의무화 및 부모 연락권 보장, 두 번째는 아동학대 예방 항목 정보 공시 의무화, 그리고 부모 참여 활성화에서는 부모 중심 평가 및 안심 인증제 도입, 두 번째는 부모가 참여하는 열린 어린이집 여건을 조성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중기 과제는 원장과 교사 자격 관리 강화,
첫 번째 신규 교사 자격 제도 강화 및 채용 단계 검증 강화, 두 번째는 현직 교사 보수 교육 강화. 여기에 이제 아동 학대에 대해서 보수 교육을 강화시켰죠. 네, 그리고 중기 과제로서 보육교사의 근로 여건 개선, 첫 번째 장시간 근로 여건 개선, 두 번째는 정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성 높은 보육이제, 네, 인프라를 확충하였고, 첫 번째는 공공형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직장 어린이집을 활성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프라는 수요자 맞춤형 보육과 양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동학대가 이제 발생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즉시 폐쇄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쵸? 생명을 해치거나 혹은 3회 이상 위반해서 중대한 학대 행위의 경우에는 1회만으로도 폐쇄가 가능하고 아동학대 신고자인 원장과 교사는 영구히 퇴출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시 부모나 전문가, 지자체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아동 전원 조치, 심리치료 등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학대 가해자는 이름과 어린이집을 공개하고 어린이집 교사 채용 시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고 신고 의무자가 신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의무자는 원장 및 보육교직원으로 명명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 보육교사의 의무에서 아동은 이제 심신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리고 보호자가 혹은 성인이 보호해야 될 의무를 가진 자로서 그쵸.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것을 막고자 이런 이제 대책을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육교사가 조금 개인의 개인 정보나 혹은 침해를 당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CCTV를 처음에는 이제 설치를 의무하지 않았지만 점차 늘려가다가 이제 한 2017년도에 이제 모든 이제 어린이집에 설치 의무화를 하기 시작했던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육교사의 의무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다라는 것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육교직원으로 보육교사로 일을 하면서 아동이 이제 잘못하는 경우에도 이제 아동이 잘못하는 경우에 이제 아동의 그 행동을 제재할 수는 있으나 아동을 때리거나 아동을 이제 우리가 정서적인 학대 이런 부분도 요즘에는 되게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어서요. 심지어는 아동학대에 대한 케이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하면 이제 여러 사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좀 특별한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손가락 여기, 손톱 밑에 여기를 이제 선생님이 여기를 찔렀다고 아동이 이야기를 한 거죠. 부모님한테 가서. 근데 여기를 만 1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아동이 그 이제 확실하게 자기가 의사를 표현하거나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했다에 대해서 부모가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만 1세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어, 너 이름 도윤이 맞아? 네, 나는 이도윤이에요. 여기까지죠. 그쵸? 근데 엄마가 선생님이 여기 찔렀어? 누가 찔렀어? 했을 때, 응. 아니, 이 정도의 대답을 하는데 또 질문에 따라서 또 대답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그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제 100% 선생님이 이제 아동을 학대했다 이런 경우는 좀 힘들다고 보고 있죠. 그런데 이제 CCTV에 잡히지 않는 경우에 이제 학부모 사이에서 이슈가 돼서 아동학대로 신고가 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찔렀다는 것은 이제 아이가 찌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쵸 나중에는 이제 그 옆에 친구들도 맞다고 했다라고 부모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러한 이제 이슈화 되지 않은 것들과 또 정확하지 않은 사례들로 선생님을 이제 그런 어, 억울한 누명을 이제 가지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조심히 다가가야 될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동을 학대했다고 하는데 이제 부모가 너무 이제 그 학대의 범위를 넘어서서 과잉 일반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교사가 이제 정신적인 피해까지 생기는 경우 대법원까지 갔던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도 그쵸 아동 학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신고를 하고 이제 원장님도 보육교직원도 신고를 하겠지만 다른 선생님들이 이 교사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겠지만 한 보육교사도 하나의 이제 네, 뭐 우리나라의 시민으로서 이제 권리와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너무 이제 명확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이슈화 시키시는 거는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보육교사의 의무에는 학대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신고자, 학대 의무 신고자로 이제 되어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아동의 권리입니다. 첫 번째 아동 권리의 개념입니다. 인간의 권리란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권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영유아는 그쵸 성인으로부터 1차적인 보호와 배려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이것이 성인과 달리 인권이 없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유아는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영유아기는 성장과 발달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영유아의 권리가 존중되는 양육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아동의 권리란 아동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제 권리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그 주체인 아동이 태어나면서부터 언어, 종교, 인종, 피부색, 능력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 권리를 말합니다. 네, 이제 유엔 아동권리 협약이 되겠습니다. 네, 유엔 아동권리 협약은 1989년 그쵸? 11월 20일에 유엔이 만든 국제인권 협약으로서 영유아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게 도움을 줄 것을 명시한 국제적인 약속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1991년 12월 20일에 그쵸? 딱 2년 뒤죠. 비준하고 협약에 약속하였습니다. 이 협약의 기본이 되는 가치를 기본 원칙이라고 하며 기본 원칙으로 무차별의 원칙, 아동이익 최선의 원칙, 아동의 생존 및 발달 보장에 대한 원칙, 참여의 원칙이라는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 협약에 대해서 한번 기본 원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무차별의 원칙입니다. 이제 무차별의 원칙은 모든 아동을 인종, 피부, 성별, 언어, 종교, 사회, 문화적 상태, 정치적 견해, 그쵸? 이런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하며, 네,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차별 없이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하며, 국가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아동이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제2조 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동이 부모나 후견인 또는 다른 가족의 신분과 행동, 의견이나 신념을 이유로 차별이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2조 2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장애 통합 보육을 할 때 보통은 비장애 영유아의 보육 과정에 장애 영유아가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장애 영유아가 경험해야 하는 환경과 보육 과정을 먼저 설정한 다음에 비장애 영유아가 함께 경험하는 발상의 전환도 이제 시도를 해볼 것을 네, 요청드립니다. 차별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은 말은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때리면 안 되지. 욕심 부리면 돼지야 라고 불러야겠네. 그리고 너는 얼굴이 까매서 밝은 색깔 옷이 안 어울려. 이런 것들은 남자가 여자친구를 때리면 안 되지라는 부분은 성별에 대해서 그쵸 차별을 했던 거고요. 욕심 부리면 돼지야라고 불러야 되겠네라는 것들도 이제 우리가 그런 상태에 대한 이제 차별을 했던 거죠. 그리고 너는 얼굴이 까매서 밝은 색깔 옷이 안 어울려. 그쵸 아동의 외모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차별을 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어떤 것도 이제 무차별의 원칙에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무심코 하는 말에서 아동을 이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또 이제 아동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간다는 거죠. 너가 때렸으니까 넌 나쁜 아이야. 이런 식으로 그런 말들은 이제 조금 자제해 주시고 이제 내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내가 그러한 이제 차별을 하는 말, 내가 개인적인 견해를 이제 넣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입니다. 공공 또는 민간 사회
복지관, 입법기관, 법원 등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는 아동과 관련되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아동에게 뭐가 좋은지, 그쵸? 아동의 이익을 최선으로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3조 1항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아동이익 최선의 원칙, 요것도 한번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발달이 늦은 영아가 관찰이 되었을 때 부모가 마음 상할까봐 어린이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까봐 등의 이유로 부모에게 솔직히 말하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영유아를 위한 최선의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부모와 전문가 등의 협력이 필요하므로 성인의 관점에서 주저하기보다는 먼저 부모의 적극적인 상담을 한번 시도해 보아야 합니다. 영유아 이익 최선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말은 힘들어도 참고 해. 엄마가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시겠니? 대소변을 실수한 아이의 옷을 벗긴 채 거기 그대로 있어 봐 라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지키지 않았던 말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말이 늦은 아이에게 그리고 걸음마가 늦은 아이가 혹은 아이가 이제 적절한 이제 발달을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우리가 부모님이 싫어할까 봐, 그쵸? 원을 옮길까 봐 주저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들은 그 발달의 시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발달의 시기에 적절하게 우리가 적절한 이제 피드백을 받지 못하면 발달이 늦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으로 부모와 적극적으로 상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모와 상담 전에 선임교사나 원장에게 미리 이를 알리고 부모님과 적절한 상담을 하여야 되겠죠. 네. 네, 세 번째는 아동의 생존 및 발달의 보장의 원칙입니다. 모든 아동이 생명을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랄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가능한 한 최대 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보호 및 발달을 위해서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네,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종 착취와 학대,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영유아는 신체적, 정신적, 인식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건강하게 발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안전과 건강을 스스로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는 위생적인 극간식과 움직이기를 적당한 공간과 환경, 충분한 휴식, 양질의 놀이 등을 영유아에게 충분히 보장해야 합니다. 제공하여야 합니다. 생존 및 발달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말은 너 자꾸 소리 지르면 간식 안 줄 거야? 목말라도 조금만 참아. 동화 다 들으면 물 갖다 줄게. 컨디션이 좋지 않은 영유아에게 왜 자꾸 누워있니? 바르게 앉아. 이런 것들은 아동의 생존 및 발달의 보장의 원칙에 위배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아동에게 개인적으로 이제 자신의 이제 생각을 담은 말들을 조금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참여의 원칙입니다. 네, 영유아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으므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에게 이제 아동의 견해에 따라서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서 정당한 존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이제 다 중요하겠지만 이제 요즘에는 자신의 이제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12조에 명시가 되어 있죠. 영유아는 이제 우리가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특히 영유아는 말 이외에도 몸짓, 손짓, 표정, 음성, 눈빛, 울음 등으로 온몸으로 표현합니다. 성인과는 다른 방식으로 의견과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에 교사는 영유아의 표현에 담겨있는 의미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여야 합니다. 영유아는 때로는 혼자, 때로는 친구를 사귀며 놀이하는 것을 즐깁니다. 어떤 놀이를 할지, 어떤 자리에서 어떤 놀잇감을 사용할지, 누가 어떻게 역할을 맡을지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 언어와 몸짓으로 상의하고 약속을 만듭니다. 놀이에서도 영유아의 의견이 존중되도록 영유아에게 물어봐주고 언제든 필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네. 참여의 원칙에서 의사존중 및 참여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말을 한번 살펴보면 앉아. 지금 누가 돌아다녀. 빨리빨리 정해. 그리고 여기 선생님 만들어 놓은 걸 보고 너 따라서 만드는 거야. 그건 오늘 꺼내서 놀 수 없어. 선생님이 꺼내주면 노는 거야.
근데 제가 읽었는데 제가 너무 잘 어울리네요. 그쵸? 네. 근데 이런 얘기는 저도 하지 않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만 1세 같은 경우에 당연히 제자리에 못 앉아 있죠. 그리고 초등학생이 돼도 1학년만 돼도 학교 담임 선생님, 그쵸? 담임 선생님이 계실 때는 앉아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막 돌아다니는 경우 많습니다. 그럴 때도 앉아. 지금 누가 돌아다녀? 이렇게 하는 말들, 지금 의사 존중을 하지 않은 말들이기 때문에 이제 아이에게 쓰는 것을 좀 지양해 주어야겠죠. 네, 그렇게 이렇게 네 가지가 이제 우리가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서 네, 이제 아동 권리의 원칙입니다. 네. 네, 다음은 아동권리의 내용입니다. 표 2-5에서 이제 아동권리의 협약의 모델, 네, 431 모델로 설명할 수 있는데 4개의 기본권, 3개의 원칙, 이를 실현하는 책임이 모두에게 있다는 1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권과 이제 3원칙 1과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권은 생존권입니다.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제6, 7, 8, 9, 19, 20, 21, 23, 24, 26, 27, 30, 32, 33, 34, 35, 38조입니다. 네, 기본권입니다. 보호권입니다.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 보호받을 권리 제5조 6, 9, 10, 11, 12, 13, 14, 15, 17, 24, 28, 29, 31조입니다. 기본권 발달권입니다.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권리. 그쵸? 교육받을 권리 있습니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권리 있습니다. 문화생활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제2, 7, 10, 11, 16, 19, 20, 21, 23, 25, 32, 33, 34, 35, 36, 37, 39, 40조입니다. 참여권입니다.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서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의견을 말할 권리,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이제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가 되겠습니다. 제12조, 13조, 15조, 17조, 18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권,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그쵸? 생존권, 보호권, 네, 발달권, 참여권. 네, 이 네 가지의 기본권이 네 가지의 이제 기본권이고요. 3원칙입니다.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포함됩니다. 아동에게 최우선의 이익을 제공합니다. 최우선의 원칙이죠. 그리고 차별 없이 모든 아동에게 적용합니다. 이 부분 아까 참여의 원칙에서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1과정입니다. 아동 권리의 실현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권리의 실현은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 아동권리협약의 431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보육교사로서 이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 이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네, 이 펜을 끈다는 것이 잠깐 중단을 했네요. 네. 네. 그래서 아동의 권리는 대한민국 아동권리 현장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제 모든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저희가 보육교사의 이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아동의 권리 현장도 유엔의 아동권리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는 2016년 5월 아동의 권리와 어른들의 책임이 명시된 아동권리 현장을 발표하였습니다. 9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헌장에 포함된 아동의 주된 권리로는 보살핌을 받을 권리,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그리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적인 생활이 보호받을 권리, 지원받을 권리, 알 권리, 그쵸? 교육받을 권리, 네, 그리고 참여할 권리, 존중받을 권리,
네, 등이 있습니다. 네, 아동 권리 헌장은 아동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독립적인 인격체로 여긴다는 점에서 단순히 아동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했던 어린이 헌장에서 한 단계 발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전문은 이제 2주차 상교시에 네, 네, 2주차 3교시에 이어서 이제 하도록 하고요. 2주차 2교시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아동 권리, 유엔 아동 권리의 네 가지의 원칙, 그쵸? 꼭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을 해 주시고 시험에도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이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주차 2교시 수업을 듣느라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